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들보 8월 20일 금요일에 또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국무총리급 국민부대변인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신 김영한 전 가기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진짜 국무총리 되겠습니다. 뭐 국무총리급이죠. 벌써 국무총리급이죠. 그리고 인재영입을 잘 하셔서 또 정권을 창출하시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인재영입 좀 됩니까,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었죠?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윤석열한테는 잘 그렇게 총장한테 연결되기가 어려운 분들이. 예. 저는 좀 만만하잖아요. 만만한 건 또 아니고. 여러 곳에 이제 그 접촉면이 있으니까. 예, 워낙 인맥이 있으시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하고 막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제가 잘 윤석열 총장을 잘 못 만나거든요. 바쁘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뭐, 한라인으로 하시면 되니까. 전화로 하시면 되니까. 예, 어쨌든. 전화나 한라인도 사실은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바쁠까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예. 지금 뭐 이제 과도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가 되기 전에. 후보가 되면 이제 당에 뭐 선대위가 생길 그렇죠. 텐데. 그 전에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분들이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 네, 예. 근데다가 또 이제 우리 정치권 같으면 막 특보를 뭐 몇백 명 막 임명하고 뭐, 대선 때는 한 몇만 명도 하죠. 뭐 그렇게 이제 남발하는데 이걸 또 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예. 그래서 또 굉장히 그 난관이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입학시험 보려고 대기하는데 네. 또 사실 입학시험 볼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고민이지만 하여간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김대중 정부부터 쭉 해와서 이제 안철수 때 기획단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렇죠. 했는데 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를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쪽이 좀 이제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완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일로 오려고 하지 뭐 딴 데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정권 교체 하려고 한다. 뭐 보수 뭐 중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말씀을 하면은 뭐 이쪽에 영입 가능한. 그런데다가 뭐 입당하자는 건 아니니까. 각계각층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문제겠다.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이제 원톱,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사실상 원톱이죠. 원톱인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도 나오지만은, 오늘 갤럽이 그동안에는 쭉 이제 순위만 매겼잖아요. 여야 통틀어서.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가상 대결을 한 결과를 오늘 갤럽에서는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 대결을 딱 하니까 46대 34가 나와요. 12%포인트나 벌어졌고, 또 이낙연 대 윤석열은 동률이에요. 36대 36. 자, 그리고 이재명이 또 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40%를 받았는데 윤석열 29%에 그쳤고, 이낙연이 바로 그 뒤에 24%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원톱이지만 본선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갤럽 조사는 못 봤어요. 조금 전에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봤는데 갤럽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건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은 쭉 순위만 했는데 가상 대결은 이번에 처음 했죠. 근데 그 한 달 만이 아니고 지금 한 2주 만에. 네, 이번에 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발표가 좀 이제 특이하고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지금 이제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 분석을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유튜브 장관님 유튜브에 그게 올렸었더라고요. 다른 조사 하나 결과를. 우선 이제 제가 만든 것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면 그것이 밴드웨건으로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 면접 조사가 있고 ARS가 있어요. ARS가 있죠. 네, 전화 면접 조사는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옵니다. 네. 이제 그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계에다가 대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대고할 때 그렇지. 야당을 지지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것도 네. 있고 지금 우리 후보들은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한데 이를테면 홍준표를 버리고 윤석열을 찍는다는 것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네, 머리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긴 한데 윤석열로 가는 분들은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이지만 되게 야권에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여권 후보는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심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바로 이 답변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불리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갤럽 조사 요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갤럽 조사는 그 후보를 안 불러주죠. 원래는 안 불러주죠. 예, 근데 이거는, 그걸 해놓고 1대1은 이제 따로 했을 따로 건데,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갤럽 조사의 1대1 조사가 제일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일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1대1뿐만 아니라 그 적합도 조사에서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와 그 다음에 윈지. 그 다음에 윈지. 코리아 리서치, 그다음에 한국 리서치, 이거는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사를 하는데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뭐 핸드폰 조사 아니에요. 다 핸드폰 조사죠. 핸드폰 조사인데 집전화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 조사를 감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보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핸드폰 말고 유선 전화를 10% 섞는 경우, 15% 섞는 경우, 20% 섞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ARS에서 유선을 많이 섞는 경우는 큰 차이가 나고요. ARS에서 유선을 적게 적은 경우는 작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 조사에서 이런 그 유선을 안 섞었을 경우는 큰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는 조사 방식에서 벌써 결과가 예측되는 그런 조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옳은 거냐, 아니면 ARS 조사가 지금 옳은 거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 이거는 이제 판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쪽은 지금 아주 달아오르는 상태에 있어요. 혈압이 한 200 정도가 있는. 그렇죠. 양쪽이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양쪽이. 정부적,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요. 나는 네거티브가 있고 국민을 식상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싸움이 붙어 있고 불이 나 있는 상태고 노이즈 마케팅처럼 막 됐다는 여기는 거죠. 지금 출발선상에서 몸을 풀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약 여기서도 막 이게 불이 붙고 막 경쟁이 진행되고 그런 거고 우리 후보는 저기는 지금 실탄을 다 쓰고 정략,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다 내놓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진열장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참고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선거 예측에는 지금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선거 뭐 7개월 남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좀 저 견제 심리도 있고 또 보수층이 결집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작했다가 일종의 설화 프레임에 막 갇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경향신문 보시면은 진보 성향신문인데 이거 보셨어요? 잠행인가 잠수인가 윤석열이 사라졌다. 윤석열이 사라져버렸다. 사진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10일 중에 6일 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다. 자, 우리끼리 얘기. 검증 기피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신문이나 언론의 기조라고 할까요? 이게 있잖아요. 논조. 논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큰 줄기가 있죠. KBS, MBC가 조사를 했다. 그럼 뭔가 바이어스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해줄 때도 있어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그걸 썼다. 그건 뭐 뭔가가 좀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거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다. 그리고 뭐 턱도 없는 얘기죠, 지금. 그런 문제인데 우선 첫째로는 자맹 깊이 이게 불가능해요,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 후보가 이제 4명이 뽑히잖아요. 4명이 뽑혀서 하는 토론회가 10개가 잡혀 있어요, 지금. 9월 초부터. 그 다음에
그 예선이나 컷오프 과정에서도 또 예.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회가 너무 지겨워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정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되고 나면은 저쪽 민주당 후보하고 또 해야죠. 계속 해야죠. 수십 차례가 있을 거예요. 예, 수십 예, 차례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자맹하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무너지지 않았다예요. 무너지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요? 윤석열 주기가 네. 집중됐어. 네.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주기가 집중돼서 제일 취약한 시기 이게 초반부예요. 그래서 다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반기문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고건이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려고 하다 다 무너지는 게 초반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화력이 집중됐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후보가 결정되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톱이 되다 보니까 모든 화력이 윤석열 죽이기로 집중됐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 집중되냐? 처음 발단은 엑스파일을 여권 내에서 야권 내에 사람을 동원해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장성철이가 하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건 검증이고 뭐고 이거 방어 못한다. 방어 못한다. 끝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거 보니까 얘기했죠. 거기에 아마 그 뭐 줄리 같은 게 있었을 거야. 뭐 호스테스 줄리 이런 거 있어요. 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모님 문제 있고 뭐 보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고 돈이 어떻고 뭐 윤석열 자체가 뭐 문제가 엄청 많고 무슨 뭐 그 뭐 결혼 전에 뭐가 어떤 거 이건 뭐 끝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가 보다 했어요. 언론계와 지식인들이 야 윤석열 그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B플랜 준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체제 준비한다. 그래서 최재형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지금 우리 지금은 그걸 숨을 돌리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재형이 윤석열을 대체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좀 분위기 좀 그랬습니다. 언론계 뭐 10명 만나면 8명이 그렇게 됐어. 난 유력한 언론인들 다 만났어. 내가 얘기했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B플랜 없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그걸 대체합니까? 왜 B플랜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윤석열은 2년 전부터 이 민주주의의 보루인 그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이걸 가지고 싸워서 저쪽을 물리치자 오랑캐 하고 온 사람이요. 그리고 국민이 그걸 지켜봤어. 국회에 가서 말하는 거 다 보고 검증 다 해가지고 야 됐어 야당 후보는 사실상 검증이 있었네. 윤석열 가라 그거고 여기 남아있는 홍준표부터 이 밑에는 왜 안 되냐 유승민부터 이건 박근혜 이명박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러냐 아직도 박근혜 이명박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을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걸 아직도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 니들이 무슨 야당이라고 니들 대통령 된다고 나오냐 정계 은퇴해야지 이게 깔려있단 말이야. 저변에 이제 깔려있다고 보시는 그리고 나오게 되면 박근혜 이명박 프레임으로 잡는단 말이야. 박근혜 이명박 프레임이 하나도 없었던 안철수도 이명박 아바타로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유력하게 싸우려면 중도층을 가져오고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지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B플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2년 동안 뒤지고 그때 뭐 장모 문제 이런 거 다 TV 추미애가 국회에서 다 이거 뭐 꺼내서 다 뒤에 기자들 보라고 쭉 넘기고 했죠. 그래서 1차는 그래 통과해요. 그다음 두 번째 뭘 했냐? 막말 프레임 잡은 거예요. 막말 프레임. 잡혔나요? 저는 아니 막말 프레임을 걸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 후쿠시마 얘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대구에 가서 밀란 얘기했고 그렇죠. 거기서 또 쫙 정리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말을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부정식품 하면서 딱 그렇게 했죠. 근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막말 중에 막말이 이재명의 바지를 벗은다. 그것뿐입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이 국민들의 수준이 완전히 그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말과 그 파동과 뭐 황교익 사건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와 뭐 지금 있잖아요. 그 무슨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언론 3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는 낫다. 그게 지금 기자협회에서의 얘기야.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거를 기획한 건 아닐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드냐. 이거 신문기자협회 회장이 그 인터뷰한 게 그런 그런 거를 했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어떻게 정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네거티브 캠페인이 저렇게 진행됐잖아요. 근데 뭐 46대 34가 나오는 이 나라가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를 또 했을 거예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몇 명? 어디 조선이 55%예요, 55%. 이게 어떻게 그 정도는 넣어죠. 아니 갤럽에서도 오늘 그게 나왔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많은데 정권 교체를 할 만한 인물이 야당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 당과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여론만 높다.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헛소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 1997년도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97년 1월 1일 날 구룡이 있었습니다. 구룡이 있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부감 심하고 호남에다가 막 덕지덕지 거짓말 이념 빨갱이 이 붙었는데 구룡 중에 김덕룡만 김대중이 이기고 8용은 다 하프 게임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그런데 나중에 DR이 그때 이겼었나요? 김덕용이? DR만 김대중이 이겼단 DJ한테 이기는 걸로. 왜냐면 호남이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 이용구, 이인재, 뭐 박찬종 다 있잖아요. 뭐 저 누구야 이수성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선거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하루만 지나면 휴지 조각입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조사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한 15%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든다. 오늘 돈 한 500만 원 주고 만든다 하면은 뭘 하느냐. ARS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 전화 한 15% 섞고요. 그 다음에 전화 여론조사 시간을 밤 8시까지 하는 거예요. 낮에 하면 자영업자들 화이트 칼라만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척하면 3천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빠서 코로나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야당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지금 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인물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이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드루킹이에요. 또 이 방식을 선택해서 내는 그 매체 있잖아요. 그게 한 주일에 KBS가 한 번 내고 MBC 한 번 내고 지금 갤럽을 안 내다가 또 내. 어떻게 누가 작업을 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나는 오늘 대선 그것만 나왔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셨구나. 이거를 이제 계속 낼 거예요. 계속 이 방식대로. 왜냐면 이 방식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갤럽과 코리아 리서치와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 윈지 코리아. 윈지 코리아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니까. 그럼 노무현 정권 때 뭐 그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매체가 KBS, MBC가 수십 년 났지만 거기서 여론조사 발표한다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신문이 다 써. 이런 것이 지금 세 번째 윤석열 죽이기다 그러니까. 그럼 여론조사 기관도 거의 이제 장악이 돼 있고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어쨌든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판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윤석열 그거를 8일 날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앉자마자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선거에 내 선거만 10번 해본 사람이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듭니다. 이번에 이걸 견뎌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수도 없는 야바이꾼들이 이런 걸 할 건데 이 방식은 데이터를 바꾸는 것까지는 못해. 그건 그렇죠. 선관위에 보호되니까. 여론조사 방식은 뭐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샘플 추출하고 뭐. 척하면 3천. 그거는 뭐 무슨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 다 이해되지?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도 많이 그런 걸 받고 또 저도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서 여론조사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고 이런 거에서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잘 나왔다 해서 좋아요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생각이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봐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권 후보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 가운데 뛰쳐 올라오는 비플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좀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지. 그 올라오는 거 왜 올라오느냐? 홍준표가 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안 올라오는데 예, 이거 야당 후보 보수 적합도에서는 올라오죠. 왜 올라오냐? 윤석열을 막 집중 공격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홍준표를 찍죠. 지금. 역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만 올라오는 게 아니야. 유승민도 올라오고 그런 거. 왜냐하면 홍준표 대통령 후보 되면 민주당은 땡큐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는 그 보수에서 누구를 네. 좋아하느냐 적합도를 할 때 네. 거기서 이재명이 이제 안 찍어도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찍는 사람 전부 홍준표 찍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선택이 나죠.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응답자에게 그냥 그 가리지 않고 여야 그 보수 진보 지지층 가리지 않고 물어보면은 이제 홍준표 그렇게 나오는데 가령 보수 적합도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따로 빼서 물어보면 또 결과가 달라요. 거기는 55 내지 60%가 네. 윤석열이죠. 네, 네, 그건 네. 다 아니까. 윤석열로 가 이긴다는 거 네. 아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하고 각상돼 있게 흔들리지 않죠. 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 이재명 후보들은 다 가서 찍고 네. 그 사람들은 선수야. 네. 우리 보수들보다 훨씬 한 두 수 우위라고 봐야 돼. 네. 그러면 정치 오래 하셨고 또 이 흐름 같은 건 다 꿰뚫고 계시고 또 이 대선판을 지금 거의 다 뭐 들여다보시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윤석열이 X파일 넘어섰고 막말 프레임 넘어섰고 여론조사 여론 왜곡하는 거 이것도 뭐 곧 견디고 있고. 견디고 있어요. 예.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을 죽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준석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제가 여쭤보려고. 이준석까지도 뭐 2번 토론하면 죽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거 곧 정리한. 저거가 이제 거기 여의도 연구소가 나오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려가는 거 봤지 않냐? 내가 보니까 이거 내려간다 지금. 여의도 연구소도 이렇게 조사하면 팍팍 내려가죠. 그다음에 원희룡이 너 올라갔어. 축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여기 지금 윤석열 내려가면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 아니 여의도 연구소만 없다면 저거가 뭐 무슨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당 안에서도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수히 들은 거예요. 최재형이가 저기를 꺾는다. 지금 이 야권 선거운동에서 최고로 여전히 많이 얘기하고 지금 안주감으로 삼은 게 솔직히 말해서 안주하는 게 최재형이가 뜨고 윤석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최재형 나오기만 하면 뭐 두 자릿수 지지율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근데 나왔죠. 지금 그거 없잖아요.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뜬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잖아. 내가 얘기했지. 최재형이 왜 못 뜨냐. 최재형과 윤석열 사이에 넘지 못할 넘사벽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죠? 그의 이름하여 홍준표라는 사람이. 홍준표 때, 그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최재형이라는 분은 보수에 갇혀 있어. 보수 중에 보수야. 우파 중에 우파야. 근데 거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우파 중에 우파인 홍준표가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중에 개혁보수라고 하는 유승민까지 이게 다 보수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윤석열은 상식과 공정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보수가 주력이지만 보수 말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빠져서 최재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최재형 표는 지금 홍준표하고 최재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을 하고 계신 거고 고생만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말하자면 본선에서는 어렵지만 민주당의 그 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역선택을 넣느냐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역선택을 아무리 해도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오는 그 선거에서 윤석열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 홍준표가 자기 지역구인데 거기 그 지역에 대구 경북에서 높아야 되잖아요. 그 하프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여론조사는 뭐 그냥 이렇게 그것만 보면 된다. 그다음에 양강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강을 왜 윤석열을 넣어 홍준표를 넣어야지. 그 조사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11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없다. 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제일 심하게 죽이는 그 표현이 뭐냐면 윤석열 뭐 정체 뭐 윤석열 뭐 하강 이게 아니고 언론이 제일 줄리 아니에요, 줄리? 아니 여론조사 국면에서 내가 진짜 엑스파일로 죽이고 그다음에 망언 프레임으로 가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여론조사가 드루킹이라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을 잡으면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 선수들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수들은 내가 거기 있으면 윤석열 어떻게 잡을까만 생각하지 무슨 최재형 잡을까 홍준표 잡을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윤석열 잡는 방법은 엑스파일로도 저거 빠져나가. 그 다음에 막말 이걸로도 빠져나가. 그 다음에 그걸로 지금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막말로 해갖고 꼬투리로 또 잡으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게 상수야. 좀 쪽팔리지만 그게 안 올리면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좀 체력도 하고 좀 공부도 좀 하고 사람들 좀 이렇게 영입하고 그러려는데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이긴다. 지금 안 죽고 있다. 안 죽었죠. 안 죽다. 지금 이제 윤석열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은 KBS, MBC를 포함한 뭐 이런 갤럽부터 큰 여론조사 기관 있잖아. 그걸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발주의 그 여론조사를 어디다 많이 줬나? 공론화 조사를 어디다 많이 줬나?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준 조사를 어디다 많이 줬나? 경기도에서 발주한 여론조사 어디 많이 줬나? 그 선관위 가면 다 나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다음 갤럽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돈 여론조사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이에요. 그쪽에 청와대 발주 여론조사가 많이 가 있나요? 그건 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 2012년도에 여기 지금 내가 거론한 여론조사 한 개가 박근혜 문재인하고 싸울 때 모 언론기관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골든크로스가 왔다고 얘기해요. 3일 전에. 기억나요? 문재인이 박근혜를 잡았다고 한 골든크로스가 왔다고 한 기관이 여기 있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 네, 그리고 그날 모든 출구조사를 했는데 YTN하고 그 조사기관을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만 문재인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나왔죠. 12시에.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박근혜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것들이 그런 역사성이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공평무사하게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봐야 돼. 어디가 공론화 조사를 봐야 돼. 자,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샤이 같은 걸 보정할 수도 있고 또 유선 전화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2천만 원 들어가요. 샘플 수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1000샘플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가. 2000샘플은 2천만 원에 3천만 원 들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영남일보가 조사 못해. 매주. 못하죠. 그냥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KBS는 해. MBC는 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KBS, MBC가 지금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다고 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부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유심전심으로. 그게. 그다음에 그 조사기관이라는 게 또 다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또 다 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 있잖아요. 오르고 가는 현금 속에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거 불법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보는 국민들은 드루킹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드루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야당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여론조사가 물론 또 앞서가고 있으면은 밴드웨건 효과도 있지만 일반 그 국민들의 인식에 유권자의 인식에 앞서가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가는 사람의 능력도 있고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뭐 이미지가 확 바뀐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외권 효과와 같이 이것을 노린다. 그런 이야기도 좀. 그런 이제 이렇게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이런 조처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당 후보들이 결집하죠. 아, 예, 예, 예. 막 잠을 못 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김용환 TV에 와서 얘기를 듣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심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지지가 네, 구독자 얼마 되셨어요? 8만 넘었어요. 8만 조금 안 돼요. 단기간에 저도 그거 봤습니다. 두 달 만이면 두 달. 예, 그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는 그 포털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가면은 구독자 수 급상승 순위 있는데 제가 봤어요. 한 15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11위. 예, 예. 자, 어쨌든 오늘도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른 거 여러 가지 제가 질문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 지금 시간 벌써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윤석열은 뭐 여기서 뭐 윤석열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뭐 저거 곧 정리될 거다. 그럼 저거는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윤석열은 곧 정리될 거다. 아니 이제 그 흐름은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네.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저는 판단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흐름이 우리 네. 당 안에서도 이게 뭔가 좀 각축이 일어나고 또 뭔가 대치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하는 네.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이고 또 우리 당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네. 그거의 판단 근거에 제일 잘못된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는 그냥 오세훈 밀었으면 되는 건데 네. 괜히 밖에 아, 많이 예. 해가지고 안철수하고 그 안에 동한 사람들 때문에 복잡했는데 결국은 나하고 오세훈하고 합쳐가지고 이준석이 게다가 합쳐가지고 오세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도 우리 당 후보를 무조건 국민의힘에서만 밀면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 해서 한 놈은 한 사람 안 들어오고 한 사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지금은 젖먹던 힘까지 해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야 버스 탈 테니까 와라 뭐 소고기값 뭐 무슨 한우냐 뭐 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것은 지금 핸드폰 깔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형사 사건입니까? 이게 뭐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당 대표가 핸드폰 까가지고 그게 누가 오르냐 따질 때 아니잖아. 그거는 원희룡이 까라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거는 바지 벗는 것보다 바지 벗는 건 쉬운 건데 이거 핸드폰 그 녹취해서 깐다는 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신뢰를 갖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 윤석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이 무너지고 나면 정권 교체 희망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아무도 없고 지금 위험하고 막 그 엑스파일은 와 있고 막 그 1차, 2차, 3차가 막 공격이 가해질 때 제가 내 혼자서 가서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내 말이 그래서 말이 사람들한테 확산됐잖아요. 내가 간 건 아무 도움도 안 됐지만 가는 거를 보면서 내가 한 얘기. 윤석열이 정권 교체가 지금 개혁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게 개혁이다. 윤석열한테 날라오는 화살을 내가 막겠다. 내가 그래서 국민 부대면 지하철하고 나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자리도 없지만 나 간다. 그렇게 그 말이 울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그런 그 위기를 돌파했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까지는 올라가는 지위를 확보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죽이는 게 지금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이는 수단으로 뭐를 쓸 거냐 하면은 뭐를 쓰냐. 지금 이제 하나 알카에다의 동굴을 막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가지고 왔어요. 윤석열이. 그리고 뭐 자꾸 가니까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꾸 말꼬리를 안 되겠으니까 일정을 줄이고 좀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윤석열이 사라졌다. 자맹인가 잠수인가 윤석열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잠수부를 만들어놨어. 아무리 시간이 없으면은 저기 영남일보 어제 그 원희룡 지사가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갔는데 윤석열과 당권 그러니까는 원희룡이 요즘 윤석열 편을 드니까 윤석열은 대권, 원희룡은 당권 이런 밀학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언젠가는 나한테 물어볼 꿀 날이 있을 거다 윤석열이.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을 법무장관으로 쓰겠다. 우리 영남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 넘어야 할 고비죠. 귀엽죠. 귀엽죠. 그렇게
아니 원희룡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저 재미도 있고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 아니 원희룡이라 저 서울법대인가 뭐 서울대학교 수석도 하고 그 당당한 사람 아니야. 그 지지도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허풍도 하고 좀 어깨를 펴고 가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에 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난 거기 가서 법무장관가 할 거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한 번 더 얘기해야지. 그거보다 더 세게 해야 돼 지금 원희룡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저기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 부명업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정말 이게 맞다고 들었던 것이 그동안 모든 하력이 고군도 그렇고 반기문도 그렇고 초반에 집중돼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를 했는데 계속 제2의 고군, 제2의 반기문 소리를 아직까지 하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그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 막말 프레임도 지금 극복을 했고 여론조사, 여론 왜곡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체제형 대안론은 이미 소멸됐고 홍준표는 체제형 때문에 이유로 치고 맞수가 되기 어렵고 자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정리된 게 이준석 리스크가 정리된 거예요. 지금 제거됐다고 보세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준석이 또 윤석열을 디스하기가 어려워 지금 분위기가. 당내 그 기류와 뭐 또 저러냐 뭐 탄핵 뭐 이런 뭐 직전까지 갔잖아요. 국민들이 막 근데 지금 막 가라앉히고 있어. 윤석열도 가라앉히고 다 가라앉혀서 이걸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김종인 박사도 타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다 대고 윤석열은 곧 망할 거다, 뭐 훅 갈 거다, 무슨 곧 정리될 거다 그런 얘기를 못 한다. 그 사돈의 팔촌 같은 얘기도 못 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무슨 서병수를 갖다 또 앉힌다 이렇게 할 수가 서병수 오늘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잘한 거예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이준석도 마음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 게 문재인하고 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야당 대표 안 하냐니까 급기야는 이런 말을 했잖아. 아니 내가 왜 싸워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나는 정부와 싸울 생각 없다. 후보들의 그 메시지가 뭐 가라앉잖아.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대권 주자들에게 이유식으로 남겨놔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정권을 공격하는 거는 대권 주자들이 해야 되고 그건 대권 주자들에게 이유식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가 오를 수가 있어요. 뭐가 오를 수 있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대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그분들은 지금 집요하게 모든 화력과 모든 역량과 모든 기반을 가지고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이적 행위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선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을 잘했더만. 언론 악법인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죄법이라든가 뭐 언론 그 중재법이 아니라 중죄법이래. 중죄법. 어제 유일하게 또 블랙카드 들고 뭐 했어요. 갔잖아. 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협치를 하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난 싸운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쪽이 그렇게 협치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선의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게 하면 좋게 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현실을 이제 파악한 것이 이준석도 많은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의 자세도 바뀌었고 또 당도 다 뭐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진통을 통해서 윤석열이 소중하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김종인 박사가 얼마나 윤석열을 때렸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별의 순간이 갔느니 뭐 했지만 그분이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윤석열 손을 들어줬죠. 윤석열밖에 없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그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 막 엄청나게 욕하고 싸워야 될 일인데 조용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가 매일 아침 조간 딱포를 해드리면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좀 기세가 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뭐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고 또 하면서 이준석이 또 대들고 이준석이 심지어 저거 곧 정리해서 저거가 윤석열이면은 윤석열을 저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안팎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캠프 내부에서는 일단 잘 극복을 했고 어차피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뭐 유형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런 초기 난관들은 다 넘어섰다. 그렇게 오늘 좀 정리가 될 것 그거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 우리 영남 예. 또 우리 송북권 예. 우리 혼불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통 이제 맷집이라고 하는 거. 예. 소위 그 뭐라고 할까 멘탈이 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하긴 뭐 검사 출신. 그러니까 뭐 이제 지식인들이나 뭐 공무원 하다 온 사람들은 왜 뭐라면 새가슴이 돼가지고 네. 일희일비하고 뭐 여론조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잠푹푹 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금 든든하게 싸우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무슨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다르다고 네, 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뿌리가 상당히 깊은 분이시네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bod장이 크고 예. 배포가 크고 아, 예.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수 있었고 그것도 ABCD하고 다 싸운 거잖아요. 네. A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네. 노무현도 싸우고 그렇죠. 뭐 예, 그렇죠. 다 싸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살이 떨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살이 떨려가지고 그 자기 유명한 그 대통령 그 측근들을 잡아놓고 할 때 그게 살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배포가 크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 김영한 전 가계부 장관님께서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 정치파를 너무 잘 들여다보시는 김영한 전 장관님이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